한 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들은 많지만 기분 좋은 소식 여전히 찾기 힘든데요. 이번 주 최고와 최악의 한 수, 전원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 변호사님, 예. 금주의 베스트 워스트 새로운 포맷으로 한번 진행을 예. 해볼까 하는데요. 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요사이 그 정치 평론이 워낙 난무하는 데서, 네. 한 주 정도를 제대로 베스트 워스트를 좀 정리하는 것도 정리하는 거, 네. 필요하죠.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치가, 우리나라처럼 아주 승한, 그러니까 그렇죠. 기승을 부린 데가 없거든요. 정치 뉴스가 마구마구 쏟아지고, 1년 365일 동안에 신문 일면에 정치 뉴스가 안 실리는 것은 한 5%도 안 될 겁니다. 예. 그 문화체육 이런 게 사회 부분이 실리는 것은 아마 전 세계 유례 없는 그런 거예요. 이런 언론이. 뭐 정치, 예. 소용돌이 정치라고 그런데 그러잖아요. 한국 정치를. 예.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옛날에 예컨대 1751년에 프랑스에서 디종 아카데미에서 어떤 논제로 현상 공부를 했는가 하면 학문과 예술의 진흥이 예. 도덕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이런데 아. 그때 루소가 이제 1등 당선을 했어요. 예. 무학의 루소가. 공부 하나도 예. 학교는 안 다녔던 루소가 1등 당선을 했는데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들 기여한다고 그러는데 기여하지 않는다. 않는다. 풍속을 오히려 타락시키고 있다. 네. 그 정치는 그러면 지금 오늘 내가 묻고 싶은 게 정치는 그러면 우리나라 이 발전이나 도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가 이만큼 기승을 부리는데 루소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 아니다. 이럴 것이 아니냐. 앞으로 제가 예언을 하는데요. 예. 아마 100년 안으로 예. 정치를 대체하는 뭔가 나올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정치가 성하지 않았거든요. 이 봉건 시대 때는 뭐 정치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왕이 전제를 했으니까. 예, 그때도 다시 또 전체주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전체주의로 가거나 예. 아니면 그 마르크스주의나 세계화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국가가 다 소멸해 버리거나 아주 예. 작은 공동체들이 있는 예. 국가가 소멸하는 세계가 오거나 아니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과학이 아주 발달하면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 집어넣고 이 정말 아무런 그 사적 감정을 가지지 않는 데이터가 판단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통치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예.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사회가 되겠죠. 예. 그런 사회가 오지 않으려면 어쨌든 베스트 워스트 하면 이제 주로 정치판에서 나오는 이제 얘기거든요. 정치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좌우를 하니까 나머지 권력들, 정치를 뺀 나머지 권력들, 정치 권력, 사회 권력, 문화 권력 이런 권력들은 어떻게 그 공적인 발언권이 뭐 제대로 전달도 되지 않고 행사되지도 않아요. 그게 무기를 실어주지도 않고 언론이. 정치인들, 국회의원이 한마디 하는 것은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되면서 이 사회의 어떤 저명인사가 우리 국가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종교인사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뉴스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만치 우리가 지금 정치가 성하다, 너무 성하다, 성해도 너무 성한 거다. 이건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정치부 기자를 한 20년 했는데 저도 좀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역시 뭐 사건들이 많았죠. 지난주 아직 이번 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지난주 토요일부터 지난 한 주. 오늘까지. 뭐 대표적인 게 가장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휘발성이 높았던 것이 박영선 의원. 박영선 대표가 사퇴를 하리 안 하니 탈당을 하리 안 하니 하는 문제가 터져버렸죠. 처음에는 칩거를 시작해서 나흘 동안 온갖 말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 박영선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던 이상돈 교수는 또 언론에다가 인터뷰를 하면서 불을 지폈죠. 그렇죠. 한 국회의원 한 20명 해서 제3지대에서 창당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니까 그런데 사실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박영선 의원이 어떻게 개파가 있다라거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수많은 개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한 이념과 한 정책으로 스펙트럼 넓더라도 그래서 뭉쳐서 그 여당에 대해서 대안정당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익단체 같은 마치 이익단체 같은 이런 그 개파들이 모인 협회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정치판이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러니까 여기에 개파 사람 한 사람 없는 박영선 의원이 원내대표 출신이 과연 탈당을 한다고 해서
누가 얼마나 동조를 할 것이냐. 그리고 친노계가 아무리 다수지만 굴러온 돌이거든요. 혁신과 통합, 그 세력이 굴러 들어와서 합당을 해서 오늘날 민주당을 만들었고 예. 안철수 세력이 들어와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안철수 의원도 탈당을 안 하는데 박영선 의원, 오리지널 멤버가 예. 탈당을 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건 그 정치부 기자들 또 대부분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좀 불가능한 것 아니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분이 그 탈당서를 흘리고 그냥 들어오면서 이 참 하신 말씀이 뭐 뼈에 맺힌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여당을 공격을 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역시. 예.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문제는 야당의 그 환골탈태입니다. 네. 야당이 야당으로서 기능하도록 만들고 야당이 그 대한정당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당을 공격하면서 약간 복귀 명분 비슷한 거를 좀. 그래서 이제 명분을 찾는 건데 예. 어차피 뭐 정치는 명분이 게임이니까. 예.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있었던 그 기자회견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좀 박 의원에게 조금 실망을 했어요, 그날. 그날 복귀를 하는 것은 하되 좀 미래를 계약할 수 있는 정신으로서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수많은 언론이 모여들었고 온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주시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 좀 어떤 새로운 결단력 이런 걸 좀 보여줄 수는 없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박영선 의원을 아끼는 입장에서 제가 드리는 고언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기회를 허송을 했다. 그 전에 깨놓고 말하면 박 의원이 안경환 교수라든가 이상돈 교수, 민주당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당의 대표로 모셔오려 했다는 것. 이것은 구태타적 발상입니다. 구태타적 발상? 예, 그렇죠. 예. 당내 민주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당직을 비대위 상황이니까 뭐. 그렇죠.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당 대표란 말이에요. 예. 비대위원장은 그 이름이 어떻든 뭐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든 이름이 그냥 비상대책위원장이든 뭐든 당의 대표예요. 그렇죠. 당의 대표로 선관위에 등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을 당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외부 인사, 그것도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에 기여했던 사람을 당의 대표로 데리고 오래 했다. 거기다 문재인 의원을 끼웠다. 근데 문재인 의원이 처신이 좀 이상했죠. 네. 분명히 이상돈 교수와 접촉을 했는 것은 맞고, 이제 두 분의 얘기가 다른데, 제가 보기로는 이상돈 의원이 최소한 교수? 예. 네. 최소한 이상돈 교수가 착오를 범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친노계도 나를 받아들이는구나. 거부하는 거는 최소한 아니다. 이런 착오는 범하도록 했지 않느냐. 예. 그런 면에 있어서 문재인 의원이 당의 최대 계파의 보스로서 예. 더 나아가서 지난번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요일 날은 바로 전날이죠. 화요일 날은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예. 문자 그대로 강경 기조 그걸 제대로 드러내서 온 국민이 찬반을 불러일으켰죠. 그렇죠. 반대편에 많았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고 예. 찬성 쪽에 있는 사람은 역시 박 대통령이 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양비론 양치론 이런 입장이 떠나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컨대 위원회에 기소권 수사권을 주는 것은 이것은 사법체계를 흔든다. 이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월호 진실을 밝히겠다면 예. 위원회에서 수사를 하는 게 있고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 사법체계에는 특검에서 하는 것이 정답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그러면 제가 옛날부터 주장한 게 그겁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불만을 안 가져가려면 특검의 선임권을 사실상 법은 여야가 동서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걸 유가족 쪽에 야당 쪽에 줘라. 응? 쉽게 말하면 비토권을 줘버려라. 네.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이러면 다른 사람을 여당이 추천하도록.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한 것이 2차 합의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유가족이 원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앉힐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제 3자식 입장에서
공적기관에서 정당하게 수사를 하고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을 기소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지금 거부를 한다니까 이 많은 국민들이 참 유가족들이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심정적으로 이제 반대편에 자꾸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 유가족들이 이 점을 좀 아셨으면 해요. 거기에 이 이상, 최근에 이 사건까지 이상 터지고. 아마 양보를 할 정부가 어디 있겠느냐. 이 이상. 가령 특검까지도 안 하고, 그런 위원회, 마치 인민재판처럼 위원회에다가 수사권을 주는,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정부가 어디 있겠느냐. 그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역지사지가 돼 봐야 한다는 말은 이런 데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은 맞다. 예,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 번째 꼭지. 뭔가 하면 국회에서 지금 법안 하나 안 만드는데, 저도 이 채널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법안 하나 만들지 않은, 그런 국회고, 이 국회의원이 쉽게 말하면, 그 불로소득으로 월급을 받아간다. 예. 그러니까 세비 반납해라. 이 말씀은 세비 반납하는 말씀을 하시는 세비 반납과 의무 반납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이 우리나라 그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체계를 흔들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국가의 근간, 우리가 민주주의 기본 질서 중에 제일 핵심이 권력 분립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권력의 분립. 삼권이 이 몽테스키의 이후로 삼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체크 앤 밸런스를 하는 것,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것, 이것이 권력 분립인데 거기에 정 배치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국가원수 이제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이 행정부의 수반이 국회의원 너희들 일 안 하니까 세비 반납해. 그 말씀은 선을 넘은 발언이죠. 어떤 선? 네.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입법을 빨리 해주시기를 저는 촉구합니다. 이건 괜찮아요. 거기까지만 예. 했어야지. 예, 그런데 예. 법안을 안 만드니까 세비 반납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원수로서도 해서는 안 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주일의 워스터 중에 예. 뭐 워스터는 아니겠지만 예, 이주일의 그 워스터 후보 중에 그 발언을 내올 수밖에 없다. 이게 제 판단이고요. 자, 박영선 의원도 워스트 후보군에 들어가고 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얘기도 지금 제가 후보군에 말씀드리는 게 네. 사실은 전부 다 워스터 후보군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문자 그대로 바로 또 그 하루 전날 예.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배값 인상 발표했습니다. 아. 이게 내가 수차 그 전에 얘기를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저는 얘기를 합니다만 담배니 소주니 막걸리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서민과 중산층 더 나아가서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노동자들 예. 또 정신노동자들의 그 기호식품이에요. 그건 아주 상류층의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그게 상류층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상류층은 담배도 안 피우고 소주도 안 먹고 양주를 마시죠. 와인을 마시고. 그런데 이걸 2,500원 하는 평균입니다. 지금도 4,000원짜리 담배가 있어요. 2,500원짜리 담배를 4,500원으로 2,000원을 올리겠다는 것을 처음에 그 복지부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저러다가 기재부하고 뭐 절충이 되면 한 1,000원 올리겠지. 정부 아니 이랬는데 기재부도 오케이. 그럼 뭐겠습니까? 이거 왜 올리겠습니까? 지금 하는 말은 그거예요. 이렇게 되면 금륜 효과가 있다. 담배를 다 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붙이는 게 세수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2조 뭐 15만 갑 정도가 줄면서 예. 2조 한 3천억이 더 거칠 것이다. 예.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조 3천억 정도인데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이죠. 이번에 거짓말한 게 그것뿐 아닙니다. 그건 국회 예산처에서 2조 8천억 2조 8천억 준다고 그랬군요. 8천억 정도 국회 예산처에서는 5조 6천억이 준다. 이게 한 5만 갑이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줄어드는 값이 좀 다르네. 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어제 김무성 그 새누리당 대표가 네. 하신 말씀이 이 가격 정책에 가장 좋은 금연 효과를 가져온다 이랬는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증명이 다 되고 있어요. 가격 아무리 올려봤자 예. 이게 또 다시 돌아옵니다. 요요 현상처럼. 그리고 처음에 끊었다가 다시 금연은 돌아오고. 착착 계속 줄어 들어가요. 예. WHO에서 해마다 몇 천만 명 죽는다, 뭐 계속 이렇게 그 엄포를 놓으니까 상류층을 중심으로 자꾸 내려옵니다. 중산층으로 계속해서 금연 효과가 내려오거든요. 네. 해마다 적절하게 그 이제 금연 프로그램을 많이 정부에서 활성화를 시키고 하니까 그 영향으로 해마다 자꾸 줄어 들어와요.
대신에 여성 흡연율은 조금씩 늘어나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대표적인데 네. 제가 계산을 해보면요. 적게는 6조 그리고 금연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면 7조 원이 돈이 더 거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수가 예, 정부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예. 정부가 담배값 올리면서까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담배값을 올리면서 건강을 위해서 건강 핑계를 대고 세금이 2조 8천억밖에 안 거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국민에게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 해서 135조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세금을 막 증설하거든요. 절대 증설 안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들, 흔히 말하는 부자들에게 세금 구간 하나 늘렸잖아요. 1억 5천만 원까지 늘리면서 세율 38%를 적용해서 세금을 왕창 더 걷거든요. 예. 거기다 그것뿐입니까? 가장 크게 증세한 것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중산층 이상에 엄청나게 세금을 더 거둡니다. 사실 증세를 한 거거든요. 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지금 법인세 올리라는 거죠. 야당이 지금 이제 부자 감세 처리라는 것은 바로 법인세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득세는 지금 하위 50%는 내지 않고 그리고 고소득자나 중산층이나 마찬가지로 그 상위 50%가 세금 내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깎아줬거든요. 그때. 그랬으니까 깎이는 세율로 치면 혜택으로 치면 중산층이 오히려 더 높았죠. 네. 이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개인에게 부자 감세 이거 처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인데 지금 기업도 사실은 법인세를 사실은 올려놓았어요. 올려놨죠. 원래 최저 최저 한도를 12% 돼갔는 거 17%까지 5%를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아주 우량한 기업들이 바로 5%를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기업들입니다. 지금 법인세가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네덜란드는 15 내지 16% 수준밖에 안 되네요. 이게 뭔가 이 나라는 그 외국에서 그 자본을 받아들여야 되는 나라. 투자해야 되니까, 유치를 해야 되니까. 나라고. 예.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자본을 가진 나라예요. 네. 이런 나라는 법인세가 미국이 이제 같은 경우는 34%, 일본이 28%였는데 미국도 26%에서 28%까지 낮추겠다. 네. 그게 이제 오바마의 정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처럼 높은 법인세로는 다른 서구와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구와. 그 영국이 한 24% 되거든요. 그 우리나라 24%예요. 왜 24%냐? 이러면 또 불책 뜁니다. 정부에서 22%다고. 예. 지방세 2% 있는 걸 왜 숨기느냐는 겁니다. 그 숨기지 말아야죠. 네. 법인에게 부과되는 게 지금 24%예요. 그걸 자꾸 정부에서는 22%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4%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이 내는 담세율이 1,000원 벌면 얼마나 내느냐 하면 200원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정부 자료는 지금 200원 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4대 보험, 근데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고용보험, 이런 보험들이 세금이란 말이에요. 서구하고 틀려서 안 내면 네 보험 혜택 없어 이게 아닙니다. 안 내면 고발하고 또 집을 압류해서 경매를 붙여버립니다. 경매를. 이러니까 세금이죠. 그거 다 합하면 우리 담세율이 27.6%입니다. 작년까지. 올해 이제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더 높아지겠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으니까. 그럼 이 담세율이 낮으냐? 영국과 비슷하고 이탈리아보다는 한 3% 낮아요. 이탈리아보다는.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정세를 계획할 수 있겠느냐. 문제는요.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세제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서구에서는 뭔가 하면 소비과세로서 보편적 복지를 하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의 의미가 A, B, C, D가 있으면 A, B, C, D 너희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똑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편적 복지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걸 국가가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보육도 급식도 다 나눠준다는 겁니다. 근데 뭐 갖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세금을 거두겠다. 뭐라고 거두느냐? 가장 1번이 소비과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가가치세 같은 것. 소비과세 중에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죠. 그래서 서구의 평균이 얼마인가 하면 19%예요. 스웨덴은 24%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우리는 지금 10%거든요. 이 10% 갖고 어떻게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겁니까? 세제는 바꾸지 않고 보편적 복지는 하겠다 그러고. 보편적 복지는 하겠다면 이게 포퓰리즘이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혜를 주려면 수혜 받는 사람이 또 돈을 내야죠. 대해서 부담을 해야죠. 네. 그런데 작년에 그 세금 연봉 3,45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에게 1년에 16만 원 더 거두겠다. 예. 그 친구들 그 무상 보육하면 어린애 1살짜리 애들은 한 달에 75만 5천 원씩 1년에 900만 원을 정부가 됩니다. 그런데 1년에 16만 원 더 거두겠다 하니까 세금 폭탄이라고 언론에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그 언론이 미친 거죠. 언론이 제대로 언론으로서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우는 예. 언론이 냉정해야죠. 언론이. 뭐 가령 솔직히 말해서 좀 뭐 언론사에 계시지만 신문사 같으면 야 서구에는 그러면 보편적 복지를 하는데 예. 도대체 얼마를 걷어서 어떻게 하느냐. 예. 정직하게 나와야죠. 서구의 네. 세금 부담률이 어느 정도냐. 정직하게 해야죠. 우리는 뭐가 하여간 정치권으로 넘어가면 그냥 증세가 정치화돼가지고 그런데 지금 서민증세, 부자증세, 지금 여기 뭐 김무성 대표 예. 뭐 예, 서민증세는 야당의 세금은 프로파간다. 예, 세금은 절대로 못 걷는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왜 틀리는가 하면 지금 당장 담배에서 세금을 거둔단 말이에요. 예. 그 담배는 누가 많이 피우느냐? 노동자부터 중산층까지. 최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가 담배를 피웁니다. 그 이상은 흡연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면 서민증세죠. 그 사람들에게서 1년에 6조 원에서 7조 원은 돈을 더 거두겠다면 2조 8천을 더 거둔다는 서민증세 맞다 이 예, 말씀이네. 예,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일국의 장관이 예. 전 국민에게 생방송 되는 중에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여당 대표가 서민증세는 야당의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 이 지나친 얘기죠. 이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세수도 필요해서 예.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어야지. 그래서 이번 주에 최악의 워스트, 예. 이번 주의 워스트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국민들이 거짓말 했으니까. 아, 금주의 버스트.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문영표 장관이 담배값 거짓말이죠. 인상이 금연하는 요인 될 것.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이 우리 문영표 장관이 예. 뭐라고 저 반론할지. 우리 금연이 되긴 될 것. 우리 같은데. 문민정부 들어와서 예. 이런 거짓말들이 너무 많아요. 예. 아주 단적인 얘기 하나만 할까요? 김대중 정권 때 미림 사건이 이제 그 화제가 되면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야 휴대폰 절대로 이게 도청 못 한다. 네. 그 당시에 정영근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은 이 휴대폰을 몇 개를 들고 다녔어요. 예. 자기가 도청을 당한다 해가지고 예. 휴대폰 절대 도청 못 한다. 그 얘기를 당시에 진모 네. 그때 무슨 부였죠? 이게 그 통신부, 정보통신부. 진대지? 예. 그 성함을 밝히시면 안 될 것 같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예. 기자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정보통신부 장관뿐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 그때 뭐 내무부 장관입니까? 행안부 장관입니까? 행안부 장관. 이래서 장관 5명 연명으로 예. 모든 신문 일면 하단에 광고를 냈습니다. 휴대폰은 절대 도청이 불가능합니다. 국민들 앞에 그런 사기를 쳐도 되는 겁니까? 도청을 하고 있었으면서. 그때 국정원이 도청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나중에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일국의 장관 5명이 연명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신문에 그런 광고를 했다. 예. 그 5명 중에 처벌받은 사람이 있어요. 국민들에게 그렇게 사기를 쳤는데 네.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미국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 프랑스 혁명 시절 같았으면 당장 단두대로 끌려갔을 겁니다. 내 경고를 하는데 지식인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대중들을 예. 자기보다 공부하는 사람, 자기보다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예. 속이면 안 돼요.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베스트로 좀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금주의 베스트는 있습니까? 제가- 우리 지금까지 제가 워스트를 좀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부터 네. 고민을 했는데 없어요. 그런데 아, 베스트는 없습니까? 이번 주는 정말 없는데 LPGA에서 이제 19살 소녀로 에비앙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에비앙 마스터스. 예, 예. 마지막 이제 이 18홀에서 역전승을 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 시청자들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골프를 배우는데 끊은 이 3년 만에 끊고 예. 20년이 지났습니다. 아. 20년 일체 한 번도 나가질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왜 그런가 하면 골프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요. 네. 그리고 골프가 인생을 닮은 것도 아니고 나는 골프라는 운동을 우리나라에는
이 적절하지 못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중산층 이하가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네. 이 골프를 우승했다고 해서 네. 제가 이 주일이 베스트로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이 김효주 선수 양을 예. 정말 베스트로 하고 싶은 마음이 캐리 웨버 유명한 예. 골퍼를 18홀 마지막 캐리 웨ber이 한타 뒤지다가 이제 역전을 했죠. 예.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짧게 문희상 비대위원장 오늘 포청천 예. 얘기도 했던데 어제 그 일성으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 야당이 바로 서야 여당도 바로 선다. 네. 참 추상적인 그 거대담론을 말씀하신 건데 네. 야당 바로 서야 여당 바로 서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근데 야당 바로 서는 거 정말 몰라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야당 바로 서는 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우리나라 야당에서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야당이 바로 서려면 우선 정책 정당이 돼야 됩니다. 네. 이게 그 각 계파가 화학적 융합을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최소한 계파 이익으로 다투지는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파적 노선은 있대. 계파 이익으로 다투지는 않아야죠. 그래서 정책 정당, 대한정당이 되면 야당 바로 쓰죠. 그때는 여당이 아무리 소수의 야당이라도 두려워하죠. 왜 그런가 하면 국민들이 지지가 그걸 쏠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책 정당, 대한정당이 못 되니까 지지도가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론조사 중에는 10% 초반도 있습니다. 이래 놓고 나서 야당 바로 세우겠다? 야당 바로 세우려면 지금 정말 이 개파 보스들을 중심으로 예. 난상 토론을 예. 이 목욕탕에서 빨가벗고 예. 한 4박 5일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야당을 바로 세우는 길이나 나오리라고 봅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 포청천을 빗대면서 포청천처럼 공정한 전대 준비를 위해서 1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기다려보시죠. 1년 4개월 만에 복귀를 했는데 예. 그분도 역시 개파 의원은 한 명도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예. 정말 염려도 되고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